아발란체 관련돼서 준비해놨던 거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다뤘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과 그 경쟁자들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예상 속도가 한 14,000 정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TPS 기준으로. 근데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4,000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0에 비해서는 속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더리움의 대체 코인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했었고 이더리움에서 아발란체로 넘어가기 쉽게끔 되어 있다고 해요. 본인들이 직접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더리움 2.0이 되면은 아발란체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기도 쉬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요 위에서 사용하는 디앱들이 줄어들고 디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경쟁력은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보면 요 시총 자체가 요 위에서 개발되고 있는 디앱의 개수랑 비슷해요. 혹은 요 위에서 개발되어서 움직이는 디앱의 시총이랑 비슷합니다. 그만큼 플랫폼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위에서 개발되어져 있는 디앱이 얼마나 많으냐가 이 코인의 경쟁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어쨌든 쉽게 이더리움 넘어갈 수 있으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레이스케일도 어쨌든 펀드에 아발란체 좀 포함시켰고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가 모르는 아발란체의 장점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보면은 아발란체랑 알리브가 연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리브라는 게 뭐냐면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플랫폼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는 파일코인, 시아코인 하면 대충 뭔지 딱 감이 오시죠? 이러한 종류인데 아발란체가 본인들의 데이터를 조정하는 플랫폼으로 알리브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솔라나도 알리브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요번에 아발란체도 알리브를 선택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사용자는 알리브를 통해 기록, 파일, 메타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으며 아발란체 지갑과 토큰으로 연구 저장소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리브 입장에서는 좀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발란체 입장에서는 뭐 딱히 호재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라의 준비금에 아발란체가 편입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어요, 테라에서.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담보 비슷한 게 있어야 돼요. 어쨌든 얘네가 이제 거의 지폐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지폐를 무한정으로 발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달러를 담보로 잡거나 아니면 금을 담보로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테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매입을 했었었는데 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테라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은다,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또 USDT를 또 발행한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테라에서 비트코인 말고 아발란체도 준비금의 일부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이랑 아발란체만 딱 둘만 이제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 입장에서는 뭐 아발란체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 이게 뭐 해킹 당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잘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아발란체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헤더가 스테이블 코인을 아발란체에서 발행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비트게인 이제 USDT 출금할 때 보면은 TRX가 있고 이게 트론에서 발행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이게 어디서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출금 수수료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발란체 위에서 발행을 한다는 거죠. 아발란체 위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게 엄청나게 큰 호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좀 충족돼서 아발란체를 좀 선택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좀 보면 아발란체 개발사 아바랩스 보면은 요만큼의 신규 투자 라운드 모색을 하고 있고, 투자가 원하는 만큼 진행이 되면 기업 가치 약 52억 5천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고, 현재 아발란체는 폴리곤과 서클 등과 가장 높은 가치의 암호화폐 스타트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투자 성공을 하면 아발란체는 이더리움, 테라, BNB 체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블록체인으로 평가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돈을 더 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을 더 모으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제 투자금을 모은다고 뭐 이게 엄청나게 막 좋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솔직히. 근데 이제 어쨌든 이만큼의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이걸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발란체 애플리고 업데이트라고 이제 했는데, 아발란체가 어쨌든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들 중에서는 수수료가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수료를 좀 떨어질 예정이다라고 최근에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발란체 관련해서는 한번 쭉 읽어봤는데,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발란체가 이제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런 느낌보다도 기술력과 별개로 된 호재만 많아서 기술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게 없으면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같거든요. 어쨌든 마케팅이 좀 치중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서, 물론 개발을 잘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더리움과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솔라나처럼 압도적으로 속도가 높던가, 테라처럼 차라리 중앙 집권화돼 있어가지고 좀 의사결정이 빠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과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차별화된다라기보단 우리 어디랑 협약해, 우리 이거 잘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만 보여서 나쁘다 이런 게 아닌데 투자하지 않을 것 같고, 추후에 기술적으로 이더리움과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투자를 좀 고려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바렌치를 너무 깐 것 같아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약간 입만 나불나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한 번 더 조사할 때는 기술적인 뉴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